영화를 보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들.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한 우리들. 모여서 떠듭니다. 보다 보니까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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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씨입니다. 윤씨 지난주는 반갑다로 인사하시더니 오늘은 예의를 좀 갖추시네요. 아, 저번에 좀 건방진 것 같아가지고 저번 화 다들 들었잖아. 그치? 그치. 들어보니까 좀 건방진 것 같더라고. 반갑다 이렇게 하는 게. 그 뒤에 평론가 이야기까지 하면 딱 맞긴 했어, 그 텐션. 그치. 근데 그게 맞는데 그 평론가는 사실 잘랐어야 되는 것 같거든 내 생각엔. 아니 근데 적절하게 들어가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아, 나쁘지 않았어. 아니, 2화는 다들 어땠어? 뭐라고요? 2화는 다들 어땠어? 2화를 개인적으로는 편집하다 보니까 너무 날릴 게 많았고 왜 그랬지 우리? 뭐에 취했었나? 뭐에 빠졌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왠지 모르겠는데 2화가 되게 다들 좀 피곤해 보였어. 내 생각엔 아니야. 내 생각엔 다들 하기 싫었어. 녹음이 싫었던 거야? 영화가 싫었던 거야? 다들 녹음이 싫었던 거지. 녹음이 바쁜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한다는 건 물론 축복받은 일이지만 얼마나 귀찮아, 솔직히 말해서. 좀 맞긴 해. 고작 2번밖에 안 했는데? 어? 너 유독 감정성화한다? 네, 그럼 저희 오늘 준비한 영화 무엇인지 김 씨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오늘 다뤄볼 영화는 조커라는 영화입니다. 네, 영화 조커는 배트맨의 영원한 숙적 조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DC 확장 유니버스가 아닌 단독 세계관의 작품으로 행오버 시리즈로 유명한 토드 필리스 감독과 말이 필요 없는 배우 호아킨 피닉스가 함께한 작품입니다. 내용은 코미디언을 꿈꾸는 아서 플렉이라는 광대가 다양한 사건을 마주하며 조커로 변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 준비해야 왔네. 다르지. 오늘 일하면서 적었어. 윤 씨와 다르게 김 씨는 그래도 모범생 기질이 있거든. 나는 진짜 바빠, 일할 때. 뭐 누구나 안 바빠? 아니, 할 수 있어. 나는 진짜 바빠. 너만 바쁘다 나는 이거야? 진짜 바쁘다니까. 나는 한숨 쉴 틈이 없어. 담배 폈어, 안 폈어? 담배 폈지. 폈잖아. 아니야. 아니고 오늘 가져온 주제는, 오늘은 서씨부터. 네,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영화를 봤습니다. 어제 아, 봤고, 잘했네. 자랑이네. 자랑이죠. 어제 봤고, 저는 이걸 영화관에서 못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명작인 거는 뭐 누누이 들었지만 못 봤던 영화인데 보고 싶었던 영화거든요. 그래서 보다가 느낀 것들이 첫 번째 주제는 온 세상이 아서를 억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 너무 말도 안 되는 그에게만 주어지는 가혹한 것들 뭐 이런 것들 좀 얘기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DC 코믹스 원작으로서 이제 파생되는 영화들이잖아요. 네. 조커라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이라면 윤 씨와 김 씨라면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은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세 번째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봐도 재밌지 않을까. 미치지 않고서야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선 차라리 미쳐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은 어떻게? 내가 말할게. 윤씨? 내가 윤 씨가 하자면은, 나는 오늘 사실 좀 영화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끼리 좀 재밌게 놀 만한 컨텐츠들을 좀 많이 들고 온 느낌이거든. 그래서 하나를 더 준비했어. 역시. 네 개를 준비했어. 네 개를. 오. 예능 PD야? 첫 번째는 조커의 부제를 만들어 본다면, 약간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당신이 만약 친구 셋과 지하철에서 미친 듯이 웃는 삐에로를 만난다면. 이제 우리끼리 이제 얘기해 보자고, 그런 걸로. 좋아 좋아. 그리고 아, 오케이. 세 번째는 이거는 좀 영화에 대한 건데, 조커에게 동정심이 든 순간을 우리가 한번 꼽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고, 네 번째는 조커에게 진정한 웃음이란 무엇이었을까를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이렇게 네 개 준비했습니다. 코에게 조커에게 진정한 웃음이란 무엇이었을까? 좋습니다. 김씨 뭐 준비했나요? 3개 플러스 하나를 준비하긴 했는데 뭐야 왜 다들 그 열심히 해? 왠지 이번에는 윤 씨가 좀 재밌는 걸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 견제하는 거야? 아, 그럼 왜 이렇게 된 걸까? 왜 둘이 라이벌 구도가 생겨버린 걸까? 1번으로는 악인에게 어떤 강한 서사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뭐 일단 그런 게 있고, 2번은 아서에게 춤이란 무엇일까 였고, 3번은 이건 좀 설명하기 좀 긴데, 조커 그 아서 플렉은 영화 속에서 조커로 분장하면 뭔가 자신의 내면적 욕구가 막 튀어나오고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배트맨이 누군가를 구하고 싶으면 마이크를 써라라는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뭔가 그 좀 대칭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플러스 1은 감독은 아나키스트인가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어떨까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하나씩은 좀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갖고 오는구나, 너희는. 이제. 아니야, 아니야. 나, 어? 나 이번에 진짜로 그, 그런 거 아니야.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부터 말해볼까? 뭐 먼저 얘기하고 싶은 사람. 나는 근데 뭐 하나씩만 오늘 한다고 한다면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나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좋아. 윤 씨 먼저 하나. 뭐 뭐, 할래요? 뭐 하고 싶어? 그, 본인이 고르세요. 나는 다 하고 싶어. 이번에는. 그럼 이렇게 하자. 좀 기다려봐봐. 그러면은, 내 거부터 하자. 그래, 좋아, 어. 좋아. 난 첫 번째, 온 세상의 야설을 억까하는 거. 두 번째, 조커의 변주. 너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는 정신질환인데, 우리가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난 두 번째. 조커라는 너무 멋진 캐릭터가 있잖아. 그거를 영화로 만든다면, 새로운 영화로 만든다면 어떤 영화를 좀 만들고 음, 싶은지 좀 궁금해. 나는 근데 그 서시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기독교 신자로서 조커를 다룰 수 있나? 왜요? 왜 못 다뤄요? 그 온 왜지? 세상을 막 파괴하고 어지럽히고 혼란에 일으키는 인물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기,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감독이 조커를 연출할 그치.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지. 나의 그냥 할 순 개인적으로 없지만 어떻게 다룰 건지. 어떻게 어떻게 다룰 건지. 내가 어. 나는 너희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궁금해서 갖고 왔다니까. 이거 주제를 할 거면 서 씨가 먼저 얘기를 먼저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선 우리한테 물어봤어야지. 네. 그래야지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잖아. 그치, 오케이. 사실 뭐 이렇게 조커라는 캐릭터를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의 완전한 악인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 왜냐면 사실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다들 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렇긴 한데 조커라는 인물은 내가 1번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포인트인데 너무 말도 안 되게 그 사람한테 나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 근데 그냥 마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랬고 만약에 나한테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면 내가 미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난 하게 되었거든. 이게 물론 모든 거를 다 기독교적으로 볼 수는 없어. 뭐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뭐 조커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또 달라지겠지만 영화에서 조커를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 그럴 수는 없잖아.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든 막 이렇게 조커가 갑자기 막 보커 막 될 수는 없잖아. 근데 영화적 보커 좀 멋있다. 조커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약간 나쁘지 않은 영화적 것 같아. 재미로서 내가 만약에 조커를 연출한다면 좀 한국의 조커 이런 느낌으로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음, 조커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영화의 흐름이 음. 있잖아. 그 흐름을 깨긴 어려워진 것 같아 이제는. 토마스 웨인이 죽고 아들이 남는 뭐 이런 장면 보면 결국에 뭐 브루스 웨인 뭐 이렇게 이어지고 마지막에도 경찰서 가다가 경찰서 안 가고 추대받는 거 보면은 그런 악인들의 선봉장에 서게 될 것도 눈에 너무 보이고 이게 결국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어떤 연출로서 어떤 배우가 어떻게 연기하느냐의 차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 조커는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가 너무너무 좋았고 말도 안 되는 연출들 있잖아. 사람을 죽이고 화장실에 가서 춤을 춰. 나 진짜 그 장면에서 진짜 와 이게 뭐지? 막 이렇게든 막 느낌이 와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런 크리피함들을 연출적으로 표현하는 거가 되게 좋았고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은 너희라면 어떻게 연출하고 싶나? 그게 일단 궁금하다고. 우리가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은 하나도 안 했고 너가 뭐 뭐야? 물어본 게 뭐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기독교 신자로서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 이 조커라는 캐릭터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지. 난 이렇게 너의 생각해. 질문이었잖아. 봐봐. 그러니까 내가 나의 답은 음, 연출을 할 때 꼭 그런 기독교 신앙적인 게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음, 이게 감독이 종교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종교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는 난 되게 조심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꼭 그 종교성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조커를 내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정말 좋은 배우가 정말 좋은 연출 안에서 연기할 수 있다면 난 그건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 그게 기독교 나의 신앙과 크게 관련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기대했던 싶은데. 답변이 아닌데요. 네가 듣고 싶은 건 그거잖아. 뭐 조커를 조커를 새 사람을 만들겠다. 막 아니면은 뭐 목사 멋진 목사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조커와 싸우게 한다. 뭐 이런 게 듣고 싶은 거잖아. 그 보편적인 나쁘지 않지. 답변. 그치? 그 보편적이지 않았어. 너 되게 재미없다 너.
근데 윤 씨도 한때는 교회를 좀 다니셨잖아요. 나는 이쁜 누나들 보러 갔지. 진짜 할 말 없게 만드네. 이쁜 누나들 많이 봤지. 그래서 하여튼 김 씨는 정했어? 난 너무 애매한데. 나는 제목까지 정해가지고 나 윤 씨 먼저 먼저. 얘기를 해볼게. 윤 씨 먼저 말해주세요. 나는 제목은 쪼커야. 쪼커. 쪼커? 쌍지읒에 오에 기억. 쪼커. 쪼커. 쪽. 쪼커인데 나는 조커라는 인물을 그 외국형 금쪽이가 큰다면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 그건 무슨 말이야? 이제 그 오은영 선생님이 그 금쪽이 방송을 하는 걸 보면은 사실 애의 문제이기보다는 부모님의 문제거나 그 외부 환경의 문제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 그래서 나는 이 조커를 부모님들이 정말로 착하고 정말 가정 환경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정말 조커로 잘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한번 영화를 다시 구성해 보는 거지. 와디프 같은 거. 그렇지. 그래서 이제 괜찮은데? 제목은 금쪽이의 쪽을 떼서 쪼커. 금쪽커네, 금쪽커. 금쪼커. 괜찮은데? 그랬다면 나는 그렇게 어땠을까? 만들었을 것 같아. 뭔가 영화적으로 우리가 이랬다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부터 음. 시작하는 게 되게 많잖아. 조커가 만약에 정상 가정에서 자랐다면. 그러면 정말로 다시금 조커가 될 수 있었을까? 그냥 재미없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치, 진짜 토마스 웨인의 아들이었고 음. 어렸을 때부터 토마스 웨인의 그림자 밑에서 잘 자랐으면 그냥 약간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김 씨는. 나는 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 다크나이트에서 나온 조커가 하는 대사인데 뭐 다들 뭐 정신병원 넌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돼라고 배트맨이 얘기하니까 조커가 그럼 나랑 같은 방을 쓰면 되겠네?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까 정신질환 얘기를 했었는데 정신질환이 어쨌든 이번 영화에서 되게 중요하게 나오니까 이 상황을 가정해 봤을 때는 모두가 저런 극단적인 정신질환이 있는 세상에서 조커는 어떨까? 가 궁금할 것 같아. 그러니까 윤 씨는 어쩌면 그 조커가 되게 따뜻하고 안전한 가정에서 자랐다면이지만 나는 세상이 이미 다 조커 같은 사람들의 판이라면 음. 조커는 과연 어땠을까? 약간 더 퍼지 같겠다. 그치. 그럴 수도 있지. 음. 그리고 어쩌면 지금 딱 봤었을 때 조커의 영화 속의 아서 플렉은 되게 다른 사람 같잖아. 일반인들과 음. 되게 다른 사람 같은데 만약에 그 일반이라는 범주 안에 조커가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근데 나는 이런 생각도 했어. 아서 플렉은 되게 일반적으로 살고 싶어 했던 것 같거든. 그리고 되게 열심히 살려고 한 사람이잖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부모님 어머니 모시면서 비록 광대긴 하지만 병원에서 아이들한테 웃음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근데 너무 안 좋은 일이 겹치다 보니까 아까 윤 씨가 말했던 너 친구 3명과 웃고 있는 광대를 봤을 때 어떡할 건가. 사실 그 장면부터 시작이잖아. 근데 그 전에도 계속 쌓였던 거는 막 그치? 구타당하고 막 이런 것들이나 친구한테 그 총 뭐 나중에 복수하지만 뭐 총 이렇게 사기 같은 느낌으로 당하고 뭐 이렇게 잃을 게 없는 사람을 건드린 느낌이야. 그러니까 잃을 게 없는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되잖아, 원래. 제일 무서운 응. 사람이잖아. 근데 아사플렉은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주변에서 그 사람을 너무 건드리니까 그 사람 씨 어쩌라고가 되어버린 것 같아. 아니 뭔가. 근데 진짜로 우리 셋이서 지하철에서 우리 셋이 있는데 그 우리가 뭐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떤 그냥 뭐 어떤 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좀 골려주고 싶어서 막 놀리고 있었어. 근데 저기 멀리서 삐에로 분장을 한 남자가 미친 듯이 웃고 있어. 호아킨 피닉스처럼 무서워. 호아킨 난 피닉스처럼.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나는 무조건 다음 역 도착하자마자 무조건 도망가. 일단 멀어져야지, 일단. 그게 막차건 뭐건 내가 인천에서 서울까지 택시를 타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무조건 내려. 너무 그치. 무서워. 나도 그럴 것 같아. 근데 걔네가 뭐 술에 취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 영화 자체에서 앞에도 애들한테 처맞고 막 이런 장면들 보면 일단 아서플렉을 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약자로 표현하고 있거든. 되게 약자. 근데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광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 길에서 음. 이렇게 뭐 풍선 접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사실 우리가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진 않거든. 국내에서는. 근데 뭔가 미국에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문화권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많은 영화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냥 길거리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피켓 그치, 피켓 광고판 보이? 돌리는. 피켓 가이? 뭐라고 부르지 않나? 음. 하여튼 그 사람들을 되게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 좀 저수입이다 보니까 그치. 저소득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나도 잘 그러니까 모르지만.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그리고 음, 뭐 공간적인 특성도 있기도 해. 고담이라는 곳이잖아. 그치, 맞아. 그치. 진짜 그런 점에서 좀 되게 재밌었던 게 사실 외국인 어쩌다 보니까 그 지하철 응, 얘기로 지금 빠졌는데 그냥 그게 궁금하더라고. 나약한 신체보다 나약한 정신이 문제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초반에 아서플렉이 두들겨 맞는단 음, 말이야. 응, 심지어 뭐 나이도 엄청 장년 느낌이 아니라 아직은 조금 성장기에서 이제 청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나이대 애들한테 막 뚜까 맞는단 말이야. 근데 그냥 그때 당시에 아서플렉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얻어맞기만 하는데 근데 나중에 돼서는 뭐 건장한 남자도 뭔가 이렇게 밀치고 막 엄마 서류도 그냥 힘으로 그치. 뺏어버리잖아. 응.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또 든 생각이 뭔가 나약한 신체보다 나약한 정신이 우리에겐 더 인간한테 더 나약하게 만드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좋은 거 같아. 나도 그 영화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사실 조커가 처음에는 되게 약자로 비춰지는데 그 뒤에는 점점 맞아. 강자로서 군림하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결말에는 결국은 그 모든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니지만 거기에 있는 고담의 소시민들 같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기도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 하여튼 서씨의 주제에 대해서 좀 잘 대답한 것 같아? 아니, 아니요. 어디까지 원하는 어디까지 거였어?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뭐 다 얼마까지 해줘야 돼? 아니, 해줘야 되는 그냥, 거였어? 아니야. 영화적으로 상상해볼 순 있잖아. 나라면 어떻게 만들겠다, 뭐 이런 거. 그치. 나는 진짜로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외국형 금쪽이 라고 생각을 해서 조커. 이게 확실히 우리가 주제를 갖고 오긴 하지만 하다 보면 계속 섞인다. 갖고 온 것들이 막 이렇게 오고 뭐 넘나들면서 그치. 아니 뭐 당연하지. 되게 좋은 것 같아, 난 그게. 나는 이것도 좀 말해보고 싶었어. 응, 나는 조커가 비록 악역이지만 마지막에 영웅으로 응, 끝났다고 봤거든. 응. 그들의 그 고담 소시민들의 영웅으로서 추앙받았단 말이야. 약간 우리가 고담시를 살아가. 길가에는 쥐가 끌어. 뭐 일자리는 없어. 세상은 망해가는데 부자들은 막 잘 사는 것 같아. 우리는 완전 소시민일 때 우리도 조커를 추앙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적 배경이 된다면 뭔가 그랬을 때 조커는 영웅이지 않나? 그들의? 이건 영웅 스토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 아, 내가 그래서 이제 조커의 부제를 만들어 보자고 한 거야. 음, 각자 각자 조금 생각이 다를 테니까 이 이야기가 영웅 서사인지 혹은 뭐 진짜로 악인 그 서사인지. 빌런에 대한 악인 서사인지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정해 보면 어떨까? 그치. 김 씨도 가지고 온 거 첫 번째가 악인에게 음. 서사를 부여하는 거에 대한 거였잖아. 예. 음. 그치. 그러면 그래서 부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 뭐 가볍게 그 생각하는 부분은 편집을 해도 되니까 가볍게 생각을 해보고 이유도 간단하게 그냥 딱 한 이 컨텐츠 한 2분 안에 끝날 컨텐츠거든. 나는 근데 어제 좀 아 적어 놓은 근데 게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말할 수 있어. 아 그래? 어. 그러면은 내가 가져온 거였으니까 응. 내가 먼저 말해볼까 아니면 서씨가 그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하니까 서씨가 먼저 말해볼래? 아니야. 김 씨가 가지고 온 부제, 이거 코너 속의 코너인 거잖아. 보다 보니까 말이야 속에 어, 부제 정하기. 오! 매주 할까? 매주? 매주 빡셀 텐데. 쉽지 않을걸. 일단은 그럼 김씨 먼저? 김씨부터 해, 김씨부터. 난 뭔가 주제를 만약에 정한다면 아, 조커, 아이유의 춤일 것 같아. 음, 음, 심플하네. 대강 이유도 좀 설명해줘. 또 얘기를 내가 이번 주제가 아서에게 춤이란 무엇일까였잖아. 그냥 조커가 춤을 추는 모든 장면들을 잘 보면 되게 자유롭고 몸이 항상 굽어 있는데 춤추는 장면 보면 되게 몸이 이렇게 뻗어나가고 이렇게 손도 막 멀리 뻗어나가고 발도 강하게 짚고 막 되게 몸 동작이 자유로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뭔가 스스로가 자유롭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서 자유의 춤으로 할 것 같아. 좋다. 춤을 너무 잘 춰. 그러니까 그 배우의 움직임이 좋은 거겠지만. 그럼 나는 그럼 나, 나는 서씨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아. 그치. 아니 윤 씨가 왜냐면 마지막이지. 유씨가 준비해 내 거 진짜 왔으니까. 별거 없어서 내가 중간에 하고 아니, 내 싶어. 것도 별거 없어. 아 그래. 아 그러면 서씨가 해. 그럼 서씨가. 나는 그냥 어제 이렇게 적으면서 봤단 말이야. 어쨌든 보다 보니까가 중요한 거니까. 막 적으면서 봤는데, 나라면 조커 희대의 인플루언서. 야, 나는 그가 굉장한 너 이번에 인플루언서라고 잘한다. 생각했거든. 실력이 날로 느네. 왜요? 왜지?
왜지? 아 이게 거대한 릴스 약간 같은 그치. 그렇지. 그의 그리고 그 계단 내려오면서 추는 춤은 저기야 그 챌린지. 그치. 엄청난 인플루언서고 어. 이게 재밌는 포인트가 이제 웃기고 싶은 사람이 최악을 선사할 때 우리가 거기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적인 거 있잖아. 역설과 반전에서 느껴지는. 약간 이 사람이 조커라는 사람, 웃기고 싶은 사람, 코미디언인데 사람을 죽여버렸을 때, 그러니까 영향들이 그러한 고담 시민들한테 끼친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조커 희대의 인플루언서라는 걸 가져왔습니다. 나도 어제 영화를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났던 건데 조커 불쾌한 보이후드. 이유가 나는 이걸 오, 되게 조커가 되게 일반인에서 자신이 특별한 사람임을 증명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그거를 확답을 내려줄 수 있는 것을 늘 찾아다닌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진정으로 자기가 특별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게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 네, 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그걸 성장이라고 지켜보는 내가 되게 불쾌한 거야. 음, 조커가 과연 성장을 한 걸까? 이게 악인으로서 성장한 것도 성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서 불쾌한 보이후드라고 지었지. 그 성장 플롯이기도 하잖아, 조커가. 근데 성장 플롯에서 되게 중요한 건 조력자란 말이야. 음, 근데 조커에는 명확한 조력자는 난 나오지 않은 것 같아. 조커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은 없는데 그가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옴으로써 더 악인이 되어버린 거, 뭐 지난 과거들, 뭐 이런 게 그를 도와준 조력자들 아니었을까? 이렇게. 사실 조력자는 고담시티 전체가 아니었을까? 그치. 그러니까 그를 얘가 이게 첫 번째 내가 갖고 온 거랑 조금 연결해 보자면 어, 온 세상이 아서를 억까한 거, 억지로 까내린 거 자체가 엄청난 조력이었던 거야. 그가 성장할 수 있는. 근데 이게 불쾌하지. 조금 성장 플롯인지 어떤 메시아 플롯인지가 되게 묘하게 지점이 맞닿아 있는, 왜냐면 그 두 플롯 자체가 되게 맞아. 유사성이 많기 그치. 때문에 나는 성장 플롯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나는 가장 큰 조력자는 머레이라고 생각했어. 음, 호스트 진행자 음. 가장 큰, 왜냐면 이게 그냥 내가 드는 생각을 막 그냥 던지는 거야. 재밌는 게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물리적인 아버지는 토마스 웨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정신적 아버지는 머레이였단 그치. 말이야. 처음에 상상하는 씬에서 맞아 아빠 아들 맞아. 이렇게 했으니까. 맞아. 근데 아버지는 보통 영화 속에서 인정해주는 음, 존재로 음, 많이 나와. 이 성장하는 부분에서. 근데 머레이는 인정을 하지 않아. 근데 그거를 조커가 깨부수고 나온 거죠. 아까 알 음. 깨고 부순 것처럼 깨부수고 나오면서 성장한 거야. 그렇게 보면 맞다. 또 어떤 성장 플롯으로 봤을 때 나는 이 조커가, 아까 스토리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도 아서플렉이 조커가 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아서플렉은 남들의 시선, 남이 바라보는 나, 남의 평가하는 나에 되게 집착하는 느낌이 좀 있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에 그 머레이의 장면에서 남이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나 스스로의 나를 이제 정리하고 나왔다고 생각했어. 맞아. 나도 마지막에 조커가 그 차 위에서 손을 쫙 펼쳤을 때 마침내 나는 누군가의 품을 벗어나 독립을 했다. 라는 식으로 그치. 이제 보게 된 거지. 그래서 원래는 자살하려고 하잖아. 우리 쇼에서 원래 어, 어. 자기가 똑똑하고 자살하는 게 원래 자기가 맞아, 원했던 맞아. 엔딩이었는데 그 총구가 다른 사람한테 그치. 갔잖아.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나를 탓했고 이 세상이 어그러진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는 나의 인생의 비극인 줄 알았는데 걔 같은 코미디야라고 얘기하는 그거 너무 것도 멋진 대사야. 너무 멋진 대사더라. 근데 나는 이제 총 겨누는 장면 보면서 내가 서울의 봄 할 때도 했지만 넌 새끼야 말이 너무 많아 하면서 이제 그 생각이 성대모사는 언제까지 할 거예요, 도대체? 남산의 부장들이 정말 총을 겨눈 거에서 너한테 최고의 나한테는 너무 최고의 영화였구나. 이미지였던 거야. 넌 새끼야 막 이러니까 그 더빙으로 입혀보면 재밌겠다. 다음에 쇼츠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 너희는 그건 어떻게 하여튼 뭐 봤어? 그 머레이를 죽여버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경찰에 잡히잖아. 잡힌 거잖아. 마지막에 그 상담을 받고 상담실에 나오는데 이제 피가 묻은 채로 또 나오는 걸 보면서 난 그 사람을 그치 죽였구나. 그치. 그냥 이렇게 상상만 했거든. 그래서 세봤어. 7명을 죽였더라고. 처음에 응? 그 전철에서 3명 죽이고, 엄마 응? 죽이고, 랜드를 응? 죽이고, 머레이 죽이고, 응? 상담사까지 응? 죽인 7명을 죽인 응? 살인마란 말이야.
근데 음. 아까 좀 전에 김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넉넉하고 본인이 죽는 조크였는데 사실 나는 그가 본인이 죽을 만큼 용기 있는 사람 같지는 않거든. 본인이 죽을 용기는 없는데 남들을 죽여버린 게 난 되게 그래서 좀 더 별로인 모습이 배가 됐다고 좀 생각했어. 예. 맞아. 그래서 이것도 진짜 난 그래서 진짜 다크나이트가 명작이라고 생각하는데 다크나이트에서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 잠깐 살아서 영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오래 남아서 악당이 될 것이냐라는 대사가 나오잖아. 다크나이트. 근데 머레이가 만약에 조커가 머레이 쇼에서 자기가 자살을 했다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상징으로 남았을 거야. 뭔가 빈민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 그런 부자들에게 부르주아에게 대항한 어떤 하나의 광대라는 엄청난 상징으로 남았을 텐데 거기서 자기가 죽지 않고 머레이를 죽여버리잖아. 그럼으로써 소시민들의 추앙을 받게 되는.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추앙이라는 것이 되게 과격하게 묘사가 되잖아. 그치, 폭동을 그치. 일으키면서. 그래서 거기가 조금 어긋나게 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쌓았던 게 나의 죽음이 삶보다 더 가치 있기를이라는 문장이 어쩌면 되게 맞아, 중요한 맞아. 음. 문장이잖아. 근- 음. 가치 가치 있기를. 있기를. 근데 사실 조커는 안 죽었단 말이지. 영화 속에선 죽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의 삶이 죽음보다 삶이 가치 있기를 했는데 지금 그럼 그 사람은 지 삶이 더 가치 있어진 건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을까? 그 죽음보다 삶이 더 가치 있어진 거 아닐까? 내 생각엔 그래. 그래서 조커 첫 초반 장면 보면 조커가 신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장면에서 보면 몸을 되게 이렇게 굽혀가지고 마치 이 세상의 중력은 혼자 다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그게 아서플렉을 이렇게 감싸고 있었던 그런 사회의 문제들처럼 보였어. 그거에 눌려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손을 활짝 피면서 이게 몸을 쫙 피면서 거의 웃는지 우는지 애매한 그 폭동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잖아.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뭔가 삶이 더 가치 있어진 듯한 느낌?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더 많아진다. 이 영화에 대해서. 음. 이제 뭐 사실 하나씩 다 가지고 했거든 얘기를. 그치. 이어서 하다 보니까 얘기를 다 하나씩 했는데 그러면 악인에게 강한 서사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랑 윤 씨가 준비한 그 조커에게 동정심이 든 순간이 좀 비슷한 결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 내가 이거를 가져왔던 거는 그 순간에 내게 되게 불쾌해지는 거지. 그 동정심을 내가 그치. 가지게 되는 순간. 그 악인에게 나는 사실 내가 제일 크게 동정심을 느꼈던 순간은 자기 어머니를 자기 손으로 죽일 때였어. 이방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 그 문제를 다 떠나서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존재를 자기 손으로 아무렇지 않게 그냥 죽여버릴 때.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압박을 받으면서 저거를 저렇게 해버릴까라는 생각을 들면서도 이 악인에게 이유가 뭐가 중요해? 사실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고 그 전에도 사람을 몇이나 죽였었고 심지어 어머니를 죽이기 전에 병원 앞에서는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하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악인을 우리가 마땅히 미워해야 함이 옳은데 그 음,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동정하게 되거든. 근데 이게 나는 그런 거 있잖아. 언론에서 우리가 가해자의 서사를 부여할 때 많이들 반대를 하거든. 근데 음. 실제 사건에서는 가해자에게 서사를 난 당연히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언론에서 그들을 집중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에서는 그게 허구의 인물이고 어쩌면 악인일지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악인에게 서사 구조를 나는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해. 근데 다만 이거 연출적 선택이겠지. 그러니까 이동진 평론가님이 말한 것처럼 이유를 모르겠는 재앙이 왔을 때 더 큰 재앙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연출적 선택을 하던가 아니면 조커처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고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고를 천천히 하나씩 풀어주면서 사람들이 어쩌면 그를 증오하는 것만큼이나 사랑하게끔 만드는 약간의 장치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문득 드네. 다크나이트가 개봉하고 나서 조커의 뭐라 해야 되나 사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동요돼가지고 뭐 총기 난사 사건도 있었고 조커가 개봉했을 때도 다들 엄청 불안해했었단 말이야. 근데 나 그 상태에서 영화를 봤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뭔가 진짜 이거는 잘못하면 동요될
이게 동화되진 않더라도 저 캐릭터를 사랑할 수는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게 되는 거지. 근데 너무 맞는 말인 게 우리가 1화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프로파간다나 선전 이런 것도 결국에는 미디어가 우리한테 머릿속으로 꽂히는 이미지잖아. 이게 커뮤니케이션 학에서는 그거를 이제 탄환이론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 이렇게 총알을 쏴서 이렇게 꽂히는 느낌으로. 영화가 그런 효과가 엄청난 매체고 다른 예술에 비해 영화만큼이나 그렇게 우리한테 메시지적으로 다가오는 게 거의 없거든. 그래서 조커를 봤을 때 충분히 모방 범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를 추앙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내가 물론 악인에게 서사를 보여도 된다고 말했지만 되게 조심스럽긴 하다. 이 사실 조커를 사랑하게 된 건 뭐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사실 시대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들 잘못 없다고. 다 나라가 그러는 거야. 나라가. 이 돈 많은 것들이 문제지. 에. 영화를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지점이 아서플렉이 사람들이 개그를 하는 걸 이렇게 보는데 대부분 다 성적인 농담을 많이 해. 그치. 계속 성적인 농담을 하는데 아서플렉은 공감도 못하고 그치. 심지어 자기가 그런 걸 잘하지도 웃는 못해. 템포가 완전 그리고 다르잖아. 맞아. 음. 그리고 자기랑 같이 지내는 코미디언도 보면은 그 키 작은 그좀 생물학적으로 키가 되게 작게 태어나신 분 있잖아. 그분을 되게 옆에서 막 그치, 욕하고 놀리고. 놀리고 하는데 아서플렉이 초반 장면에서 막 웃는 척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점도 비추어 봤을 때 뭔가 아서플렉이 차라리 쟤네보단 낫지라는 지점도 조금은 줄 수도 있다고 느꼈거든. 물론 그거는 보는 사람 그 심지어 아서플렉은 심지어보다는 그냥 아서플렉이 물론 나오는 장면마다 되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섬뜩하게 만드는 식의 연출도 많이 해서 뭐 그 거리감을 적절히 조절하려고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조커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신 분들도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뭐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긴 한데 이 영화를 보고서 혹시나 모방 범죄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이 영화를 찍은 모든 배우들은 그러니까 이 조커를 연기한 배우들은 모두 다 정신병에 걸렸었다는 거. 음. 진짜로. 히스레저는 심지어 이제 저렇게 됐잖아. 그 이제 근데 뭐 히스레저는 근데 약 복용을 잘못한 거지. 약 복용을 뭘 잘못했어? 원래 먹고 있던 응, 약이 응. 있었고 같은 또 다른 약을 복용하게 됐는데 뭐 아, 그랬나? 잘은 모르겠는데 그 두 개를 같이 먹으면 안 되는데 아, 히스레저 그렇게 먹어버려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치, 그 그치. 조커 연기를 한 이후에 실제로 영화를 찍다가 죽었으니까 응. 다른 영화를 찍다가 그랬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얘기한 대로 너무 들어가면 진짜 위험할 맞아.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 이 영화에 너무 푹 빠지지 않길 바라면서. 나도 보다 보니까 약간 내가 좀 이입이 되는 거야. 나라면 그래. 난 미칠 것 같은데 나였어도 저랬을 것 같은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적은 게 이랬다니까. 차라리 미칠 바에는 미친 것처럼 살아버리는 것도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주변에 나쁜 영향들로 인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으면 미친놈인 척하고 사는 게 속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지. 되게 위험한 생각인 거지, 사실은. 하나 궁금한 게 있어. 지금까지 조커가 7명을 죽였다고 했잖아. 음. 그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 뽑아보게 할래? 일단은 그 전철에서 3명, 불쌍한 사람. 그리고 어, 엄마, 가장 불쌍한 사람. 랜들, 음, 머레이, 음,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음. 상담사. 근데 이 사람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마지막 연출에서 그치. 바닥에 피가 묻은 채로 걸어 나왔단 말이야. 음. 그래서 난 죽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조커로서 생각하기엔 음, 다들 각자 죽을 이유들이 있었어. 그랬겠지. 조커에게는.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지. 이 중에 가장 그 죽을 이유가 없었는데 죽은 사람. 그, 마, 근데 야, 나는 마지막 그 상담사까지 포함한다면 난 상담사인 것 같긴 하거든. 만약에 상담사를 뺀다면 상담사는 진짜 상담만 해주는 사람이거든. 맞아. 그리고 상담사 자체는 그 전에 나왔던 상담사랑 동일 다른 인물은 아닌 사람이야. 것 같지만 되게 동일한 사람처럼 보이게 캐스팅을 맞아, 한 것 맞아. 같거든. 비슷한 뭔가 외형을 가지고 계셔. 인종적인 거나.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 음. 상담사라는 건 자기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잖아. 나는 그냥 여기서만 꼽자면 엄마인 것 같아. 영화 내에서는 어릴 때 겪었던 그런 가정폭력이나 이런 게 좀 다뤄지긴 하고, 이제 뭐 엄마가 자기를 속였다라던가 뭐 배신감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엄마가 쓰러진 이유는 형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때 쓰러졌잖아. 그리고 누워 있는 엄마였는데 진짜 섬뜩했거든. 엄마를 그렇게 할 때는 난 엄마인 것 같아. 나는 머레이.
나도 모레이. 진짜? 아니 모레이 너무 좋은 사람 아니야? 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거는 조커의 피해의식에서 온 일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을 하는 거지. 모레이 사실 이 조커를 유명하게도 해주고 심지어 방송에도 초대해주고 그 대기실에서 하는 부탁도 다 들어주고 그 주위의 거 딱 두 가지밖에 얘기를 안 했단 말이야. 그치, 그것도 이렇게 상도덕에 어긋나는 굉장히 것도 아니야. 굉장히 포용력이 나름 넓은 사람이었는데 포용력이. 근데 이제 쇼에서 농담을 한번 안 받아주고 나를 놀림감으로 여겼어 하고서 넌 너무 말이 많아 이러고서 총으로 쏴 죽인단 말이야. 왜 자꾸 글로 가는 거야? 근데 나는 그 포인트라고 봤어. 머레이를 죽인 이유는 나는 진짜 웃긴 사람이고 내 꿈이 코미디언인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남을 웃기기 위함이었잖아. 해피라고 이름이 불리는 거. 엄마가 어릴 때부터 웃어야 음. 된다라고 했던 것들. 나의 삶의 존재와 이유가 코미디고 웃기는 건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은 코미디 못한다. 재미없다라고 한 순간 머레이 아까 전에 김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머레이에 대한 그런 존경이랄까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그를 향한 혐오가 훨씬 커져 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모레이가 윤 씨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 너무 고맙지 않아?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못 웃겼어. 못 웃기고 조롱거리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심지어 그러고 끝났으면 진짜 나쁜 놈처럼 될 수 있는데 거기서 자기를 출연제의까지 그치. 해줘. 어. 그러고서 나오게까지 해줬어. 근데 보통 그 예능을 보면 또 그렇게 못 웃기는데 당하면서 웃김을 유발하는 캐릭터도 있잖아. 그치.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코미디 전에 그 라디오스타에서 서현철 배우님이 얘기했는데 코미디는 사실 남의 불행이라는 얘기를 하셨었거든. 그래서 그 사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내가 느끼기엔 아서플렉이 이제 웃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느꼈어. 그 프로그램에 아, 나감으로써. 근데 그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은 게 원래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코미디가 남의 불행 뭐 이런 게 우린 서로를 놀리면서 웃는 사람들이 많잖아. 뭐 이렇게 평소에도 그치? 친구들끼리 우리끼리도 막 서로 막 이렇게 놀리고 막 그런 거를 조커 아서플렉은 견디질 못하는 사람이네. 본인은 웃기고 싶으나 본인이 웃음의 재료가 되고 싶진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피해의식에서 온 거야 그게 다. 금조커, 금조커네 그치. 금조커. 이게 금쪽이었던 거지 사실 진짜로.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는 그냥 그 대사 있잖아. 내 삶이 비극인 줄 알았는데 걔 같은 코미디였어.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연결돼서 맨 마지막 장면에서 마치 코미디 슬랩스틱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막 경비원한테 쫓기는 막 되게 우스꽝스럽게 쫓기면서 그치. 끝나잖아. 이게 조커라는 영화 자체가 아서플렉의 거대한 코미디를 우리가 지켜본 듯한 느낌을 끝났다고 봤어. 음흠. 근데 이제 머레이는 굉장히 내가 봤을 때는 이건 거기 그 세계관에서 따지면 유키즈 같은 거잖아. 그치. 그치. 유재석이 죽은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거 나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포인트다. 나는 머레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봐. 나는 그리고 이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에서 너무 놀랬던 거는 뛸 때 다들 알겠지만 뛸 때 늘 광대화를 신고선 뛰었기 때문에 얘가 뛸 때 펄쩍펄쩍 뛰어. 그치. 그 앞코가 너무 길어서 병원에서도 뛰어가는데 그거를 펄쩍펄쩍 뛰면서 가는 거야. 그 앞코가 걸려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뛰지 않으면은 그런 걸 보면서 와, 이 사람 연기 귀신이긴 하다. 진짜 근데 어떻게 연기 너무 장면마다 잘한다라고 얼굴이 생각이 다르냐. 들더라. 그러니까 대단하더라, 대단해. 이 영화가 근데 디테일이 진짜 끝판왕이어가지고 침례 장면이 되게 많은 영화에서 나왔거든.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다른 인물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장면들이 근데 나는 냉장고에 들어가는 장면이 또 다른 의미의 침례의식처럼 느껴졌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이다. 기독교 침례교에서 많이 하는, 아니,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만 하는 세례 방법이거든. 실제로 물에 빠지는 맞아 거. 뭐 맞아. 장로교나 감리교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고 침례교에서만 하는데 그 상징 자체가 말했던 것처럼 새 사람이 된다. 성령 입은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인데 냉장고 씬이 내가 보다가 놀랐던 게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다가 냉장고에 들어간 다음에 카메라가 살짝 앞으로 움직이면서 약간 떨리거든. 아, 카메라가 맞아 맞아. 막 그 되게 흔들리더라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카메라가 막 떨리길래 '이게 뭐지 이 연출?' 하고 나는 그냥 넘어갔던 장면인데 이제 김씨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그거를 그렇게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머레이 섭외 장면이고 랜들이 살해되고 쭉쭉쭉쭉 이어지는 거거든.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 그 장면. 내가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던 건 키가 작아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정도?
아니 키가 작아서 살아남은 게 친절해서 아니라 그치. 나한테만 친절한 그치. 거잖아. 알아, 아, 근데 알아. 그 장면 웃자고 한 너무 농담이야. 너무 슬프지 않았냐? 그 이렇게 잠근 다음에 아, 아싸 난 이 그니까 영화가 열어달라고.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 장면으로. 맞아. 확실한 아이덴티티. 그 씬이 뭔가 우리는 같이 도와야 살 수 있는 세상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 왜냐면 약자들이었잖아 둘 다. 어떻게 보면 악인에게 서사를 부여함으로 많은 교훈을 주는 영화네 이거. 그리고 그치. 이 영화가 나는 사실 좀 블랙 코미디적 면모도 있다고 생각을 맞아. 했었거든. 웃긴 장면이 좀 있어. 그래서 그 장면도 사실 웃을 수 없는 장면이야. 그 외소증 환자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살인마한테 문을 열어달라고 해야 되는 그치. 장면인데 그게 웃을 수가 없는데 그냥 보다 보면은 왠진 모르지만 웃음이 나고 있단 맞아. 말이야. 웃겨. 솔직히 웃겨. 웃긴 장면인데 웃으면 안 되지. 너희들 이게 진짜 혹시 개 같은 코미디인 이 거지. 영화를 보면서 조커가 웃을 때 미소를 띄운 적이 있어? 난 있어. 웃을 때? 어. 어느 장면에서 웃었어? 그냥 이제 그 억지로나마 미소 지어 보일 때 응. 그 입꼬리를 억지로나마 웃어 보일 때 좀 나는 같이 뭔가 이렇게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그 나도 아마 기억은 힘을 안 내 나는데. 이러면서 뭐라고? 힘을 내 이러면서 이제 더 웃을 수 있어 너. 왜냐면 영화 내내 계속 웃고 싶어서 웃지 않는 상황이 많잖아.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었던 좀 디테일적인 부분이 보통 영화에서 계단을 올라가거나 어딘가를 올라갈 때 되게 상승하는 이미지처럼 묘사를 많이 아, 그 얘기 하는데 할 줄 알았지. 이 영화는 진짜 기가 막히게 최대한 영화 앵글로 그런 거를 뭉개버려. 응. 근데 오히려 내려갈 때 상승하는 느낌을 준단 말이야. 그치 그치.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나중에 잘린 다음에 그 자기 광대 그 회사에서 잘린 다음에 밖에 계단으로 이렇게 막 나갈 때 보면은 보통은 다른 영화에서는 계단 위로 올라가면 빛이 막 빵 하면서 이렇게 그 빛으로 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 영화는 오히려 내려가는데 문을 여니까 완전 빛이 완전 들이치는 그치. 거야. 그러면서 아서플렉이 빛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준단 말이지. 사실 엘리베이터도 계속 그래. 그 엘리베이터도 뭐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진 않지만 영화 안에서도 그 아서 플렉이 조커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만 일이 벌어지는데 자기가 머레이 쇼에 나가기로 한 날에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아, 그러네. 엘리베이터도 사실 그렇게 그러네. 이용이 되고 있고 좀 그런 것들이 많지 이 영화에서. 그래서 많은 평론가 분들이 아마 그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야. 그 하강과 상승에 대해서 이 영화에 대해서. 그치. 맞아. 조커로 분한 다음에 춤추면서 내려가는 장면. 네, 명장면이지. 나는 그걸 통해서 느꼈던 게 다른 사람은 위를 향할 때 천국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조커는 모든 걸 내려놓고 아래로 갔을 때 천국 같은 곳을 가는 음. 듯한 묘사가 나온다는 게 재밌었어. 그렇게 하고 도망가다가 차에 치이잖아. 근데 응, 애들한테 맞아. 맞고 쓰러졌던 사람이 차에 치여도 일어나더라고. 그거 보면서 그게 이제 아까 이제 김 씨가 말했던 그 정신적인 그치. 각성 사태, 그지? 나약한 정신에서 벗어난 아, 거지 이제. 진짜 이게 하나하나 뜯어볼수록 재밌는 영화인 것 같아. 조커. 사실 그 고증에는 안 맞다. 그렇게 그럼 뒤진다. 그치. 그 그렇게 정도로 삐쩍 차에 많은 치이면, 사람이 그지? 그 정도로 차에 치이면은 어딘가 분명히 부러진다. 아, 우리 오늘 진짜 뭔가 조커를 우리 셋 다 너무 재밌게 봐서 그런지 되게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뭔가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 사람. 난 다 했어. 이 말 안 난 다 하면 했어. 오늘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다. 난 다 했어. 다 했어. 오케이. 그러면은 보다 본 평론가 뽑아봅시다. 그 오늘은 한 번에 또 이렇게 뽑아 봅시다. 잠깐만 나 오늘은 좀 고민이 된다. 다들 너무 잘 준비를 해와가지고. 그러니까 오케이. 오늘 투표 되게 중요한 거 알지? 왜? 2승이 나올 수도 있는 날이거든. 아, 그럼 맞네 다음 맞네. 다들 컨텐츠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우리가 1화 때 얘기했잖아. 아, 맞다 맞다. 그치.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아, 그 서씨 정해지면 하자. 정했어.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면 올리는 거야.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아이, 아 드디어 축하합니다. 1승 축하합니다. 나 한 줄평 준비 안 아, 했는데. 뭐야. 야, 사마쯤 너 네가 준비했어야지. 근데 김씨 너 좀 약간 신나 보여. 아, 사실 난 저번에 이길 줄 알았거든. 일주일 동안 내가 왜 졌지? 이런 생각한 거 아니야? 칼을 이렇게 갈았네. 반성했어. 칼을 갈았어. 웃음이 부족했나?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왜 우리가 김씨 뽑았는지 좀 설명해 봅시다.
나부터 좀 간략히 말하자면 내가 이제 2화를 편집하면서 느낀 게 김 씨가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논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편집하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김 씨의 말을 내가 좀 더 듣게 됐던 것 같아. 근데 뭔가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도 많았던 것 같고, 사실 윤 씨도 오늘 너무너무 잘했는데, 뭔가 내가 못 봤던 장면들을 캐치해 준 것도 나한테는 되게 좋은 영화 감상이었던 것 같아서, 나는 오늘 김 씨를 꼽았습니다. 나는 오늘 김 씨를 뽑은 거는 그럴듯한 해석들이 많지 않았나. 정답은 없으니까 영화에 다들 보는 사람들마다 각자가 개인이 느끼는 거니까 오늘 좀 사람들한테 듣고선 좀 이정표가 되거나 혹은 누군가의 궁금증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그럴듯한 해석들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럴듯 그렇게 평론가네요. 생각했습니다. 그럴듯한 평론가라고 하면 안 되지. 우린 평론가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 이제 그냥 코너 속의 그냥 코너 이름이 보다 본 평론가니까. 아니야. 우리는 이제 그러면 그냥 바꾸자. 보다 본 리뷰어. 약간 리뷰와 평론가 사이 느낌으로 좀 가져가 봅시다. 자, 김 씨 준비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엔딩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보다 본 평론가 드디어 제가 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한 줄 평은 종 머레이의 대사인 그게 인생이야. 근데 우린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입니다. 제 3화 보다 보니까 말이야 마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빠이빠이.